사이다 무비튼. 나에게는 나이 차이가 나는 언니 한 명이 있다. 언니는 21살이고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왔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계모도 아니면서 장화홍련 내지는 팥쥐 엄마보다 더한 악녀였다. 온갖 집안일은 모두 언니한테 시키고 엄마는 매일 남자들만 만나고 다녔다. 아예 나가서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았기 때문에 나한테 언니는 언니이면서 엄마이기도 했다. 어느 날 엄마는 늘 하던 대로 새 남친을 데리고 집에 왔다. 엄마는 데리고 오는 남자들은 수시로 바뀌었지만 그 밥에 그나물이라고 하나같이 직업도 없고 제대로 된 인간이 없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에 데리고 온 남자는 특히 인상이 더러웠다. 얘들아 안녕. 난 왕진상이야. 근데 너 예쁘게 생겼다. 이름이 뭐야? 황진이에요. 황진이. 진상스럽게 생긴 남자는 나는 공기 취급을 하면서 언니를 빤히 쳐다보며 기분 나쁜 웃음을 지었다. 이 남자 너무 소름 돋게 생겼어. 나는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언니도 똑같이 느꼈던 것 같다. 그날 이후로 진상남은 집에 자주 들락거렸다. 집에 오면 엄마하고 딱 붙어서 희희낙락했지만 가끔씩 언니를 흘끔흘끔 훔쳐보는 게 느껴졌다. 음흉스럽기까지 한 시선을 느낀 언니는 엄마한테 엄마, 저 사람이 자꾸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집에 데리고 오지 마 제발 라고 말했지만 얘 좀 보게. 여기 내 집이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건방지게. 라면서 엄마는 언니 말을 기분 나쁘게 들었다. 진상남은 아예 우리 집을 제 집 드나들듯이 했고 심지어 엄마가 없을 때 혼자서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다. 안녕 얘들아. 내가 슈크림 사가지고 왔는데 같이 먹자. 엄마 지금 집에 안 계세요. 엄마가 집에 없으면 어때서. 엄마 남친이면 니들한테도 친척이나 마찬가지인데 같이 앉아서 슈크림 정도는 먹을 수 있지 않나? 제가 지금 바빠서 죄송해요. 자꾸 섭섭하게 그러기야? 매번 질척질척거리면서 집에 들어오려는 진상남과 어떻게든 돌려보내려는 언니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끝끝내 집 안으로 진상남이 들어오면 그럼 들어와서 엄마 기다리세요. 저희는 좀 나가봐야 돼서요. 라고 말하고 우리가 나가려고 하면 그럼 내가 데려다 줄까? 됐어요. 친구한테 갈 건데 걸어서 금방이에요. 언니는 딱 잘라 거절하고 나를 데리고 나왔다. 진선이 언니는 언니하고 어려서부터 둘도 없는 절친인데 언니한테서 이미 들어서 진상남에 대한 일도 익히 알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우리 집으로 와. 혹시 내가 나갈 일 있으면 마당 쪽 창문 열어놓을 테니까 거기로 들어오면 돼. 라며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돼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진상남과 여행을 간다고 했다. 엄마, 우리 형편에 여행 다닐 돈이 어디 있다 그래. 그런 여유가 있으면 제발 생활비 좀 갖다 줘.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잔소리니? 눈먼 돈이 들어와서 나도 좀 즐겨야겠으니까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지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는 진상남과 같이 여행을 가버렸다. 언니 말처럼 돈이 있으면 우리한테 생활비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엔 그 진상남이 집에 안 온다고 생각하니 그건 너무 좋았다. 하지만 여행은 짧게 끝이 났고 엄마는 여전히 진상남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온 진상남은 아 피곤해. 오늘은 그냥 여기서 자고 갈까?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엄마는 뭐가 좋은지 콧소리를 내며 반겼지만 나와 언니 입장에서는 식겁할 노릇이었다. 주방에서 언니가 엄마한테 엄마, 저 아저씨 당장 가라고 해 라고 했지만 내 손님 내 집에 묵게 하겠다는데 웬 참견? 별걸 다 보겠네 라며 무시했고 진상남이 언니를 노골적으로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랑 언니는 재빨리 방으로 피했다. 하지만 다음날 언니 표정이 유달리 창백했다. 진상남을 쳐다보면서 몸서리를 쳤고 진상남은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엄마가 만든 아침을 맛있게 먹고 있었다.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한데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잠시 후 진상남은 집에서 나갔지만 언니 표정은 좀처럼 펴지지가 않았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우리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큰 이모가 살고 있었는데 이모는 엄마랑 달리 우리한테 정말 잘해주셨다. 엄마가 전혀 생활비를 벌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건 이모가 가끔 와서 언니한테 생활비를 주고 갔기 때문이다. 이모는 항상 엄마가 없는 시간에 우리를 보러 오는데 이모가 보기에도 언니가 평소와 달라 보였는지 심각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앉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떨어져서 두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진상남이 집에서 자고 간 어제 자고 있는 언니 방에 누가 들어왔고 언니는 내가 들어온 줄 알고 일어났는데 다름 아닌 진상남이 언니를 덮치려고 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엄마가 물을 마시러 나오는 소리가 들렸고 진상남이 그 소리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최악의 상황은 없었다고 했다. 그 얘기를 들은 이모는 처음엔 얼굴이 파랗게 질리더니 나중엔 불같이 화를 냈고 평소엔 엄마가 오기 전에 돌아가는데 오늘은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려서 단단히 따졌다. 그러자 엄마는 언니 걱정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하게 언니한테 화를 냈다. 너 감히 엄마 남자한테 꼬리를 쳐? 내가 널 그냥 둘 것 같아? 라면서 언니 머리채를 잡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이모가 엄마 뺨을 세게 때렸다. 넌 딸한테 꼬리를 쳤다는 말이 나오니? 네 그 잘난 남자가 네 딸한테 몹쓸 짓을 하려고 했는데 너 그놈 당장 불러와! 라고 했다. 이모와 엄마가 잠시 옥신각신했지만 결국 엄마는 진상남을 불렀고 이모는 진상남을 매섭게 질타했다. 하지만 진상남은 그런 이모를 비웃으며 무슨 말씀이세요? 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언니가 발끈했고 뻔뻔한 인간, 이 악질 변태! 라고 울면서 소리쳤다. 아무리 그래봐야 무슨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쩔? 라면서 여유만만한 표정이었다. 엄마도 덩달아서 그러니까 내 말이 진이가 자다가 꿈꾼 걸 가지고 괜히 모함하는 거지. 진상씨가 어떤 사람인데 나를 배신하겠어? 라면서 언니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엄마와 진상남은 언니가 피해망상 환자라면서 실컷 비웃더니 둘이서 밖으로 나갔다. 언니는 더 어쩌지 못하고 울면서 억울해했지만 이모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모는 언니에게 너 그 손목의 상처 그놈이 그런 거 맞지? 이모의 말에 언니가 놀라서 손을 뒤로 감췄고 이모는 언니의 손을 가볍게 감쌌다. 정말 짐승보다 못한 놈이다. 너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지놈이 무사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거지? 그러더니 이모는 감시 카메라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설마 이런 용도로 사용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 집에 카메라 설치해두길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모는 우리 집 현관과 마당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줬었다. 엄마가 우리 둘만 놔두고 밖으로 놔두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모가 여자애들 둘만 있는 게 불안하다면서 설치한 거였다.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셋이서 같이 확인한 결과 그날 밤 진상남이 마당에서 로프를 들고 언니 방 창문을 몰래 들여다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게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됐어. 이걸로 그 쓰레기 어디 콩밥 한번 제대로 먹여주자고. 이모는 그렇게 말하고 바로 경찰을 불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얼마 되지 않아 집에 도착했고 여성 경찰관이 같이 와줬다. 여자 입장에서 민감한 일이다 보니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여성 경찰관이 같이 온 것 같았다. 여성 경찰관은 언니에게 조심스럽게 사건 경위를 질문했다. 또 언니 손목을 묶었던 로프가 마당 창고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완벽하게 증거를 찾은 경찰은 진상남을 성추행범으로 체포했다. 우리 집에 감시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는 1도 생각 못했었는지 이깟 집에 감시 카메라가 어울리기나 해? 뭐 훔쳐갈 게 있다고 꼴값 지대로네. 그거 다 합성이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라면서 진상을 떨었지만 언니 손을 묶고 추행을 하려고 했던 건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경찰한테는 먹히지 않았다. 그리고 엄마는 남자를 만나면서 나와 언니를 상습적으로 방치했다는 이유로 육아 방치라는 죄가 적용됐고 그와 별도로 충격적인 사실이 발각됐다. 그동안 언니는 이모에게 받았던 생활비를 되도록 아껴 쓰고 통장에 모았고
이모가 생활비 외에도 언니 대학 학비에 보태라고 준 돈까지 꽤 많은 돈을 통장에 넣어뒀었는데 엄마가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모두 써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엄마는 진상남과 같이 쓸 유흥비가 필요했고 언니가 알바비로 받은 돈을 몰래 훔쳐갈 생각으로 언니 방을 뒤지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거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발견한 것이다. 갑자기 여행을 간다며 눈먼 돈이 생겼다고 하더니 그 돈이 바로 그 돈이었던 것이다. 언니는 엄마가 발견 못하게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뒀었기 때문에 설마 엄마가 그걸 찾아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고 한다. 결국 죄목은 다르지만 진상남에 이어서 엄마까지 둘이서 나란히 체포됐고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엄마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해 이 나쁜 년들 엄마한테 이래도 돼? 내가 왜 수갑을 차고 끌려가야 돼? 난 죄가 없어. 이거 놔! 라면서 소리를 질렀지만 엄마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프기는커녕 속이 다 후련했다. 이모는 엄마가 몰래 훔쳐간 언니 돈도 갚으라고 청구했다. 따라서 엄마 명의로 된 자동차,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받은 낡은 집이며 갖가지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 후 이모가 우리들의 후견인이 됐고 우리는 이모한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모는 나야 평생 독신으로 살아서 자식은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이렇게 예쁜 딸이 한꺼번에 둘이나 생겼으니 이게 무슨 복이니? 앞으로 잘 부탁한다 라고 했다. 사실 이모는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존재였고 이제 같이 살면서 정말 엄마가 돼주겠다고 하니 우리도 너무 좋았다. 이모는 결혼 대신 일을 선택한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었고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있는 멋진 여성이었다. 이모랑 같이 살게 되면서 우리도 경제적인 걱정을 덜게 됐다. 몇 년 뒤 생물학적 엄마가 감옥에서 출소한다고 해도 우리는 다시는 만나지 않을 생각이다. 그동안 이상적으로 꿈꿔왔던 엄마가 이제 옆에 있으니까.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